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자기소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과 더불어 국내 4대 시중은행으로 꼽히는 메이저 은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무려 12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은행은 그 시초가요, 18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내탕금으로 이루어진 처음으로 생긴 이제 바로 대한천일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는 조선상업은행,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렇게 이름이 변천되면서 산업은행과 한은행이 합쳐져서 한빛은행이 되고요. 이 한빛은행이 평화은행과 98년도에 합병이 되면서 우리은행이 드디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은행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말 깊네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은행은 금융권 가운데 최초라는 수식어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은행입니다. 네. 사실 액티브엑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방화벽, 인증서 로그인, 최소화해서 이런 정도만 필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5년이었죠. 은행권 중에서는 최초로 모바일 전문 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했습니다. 네, 상품 중에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인 위비 모바일 대출은 출시 4주 만에 90억 원의 실적을 내기도 했지,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최초로 된 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북한에 지점을 낸 최초의 은행이다. 북한에요? 네, 개성공단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환전이나 이제 K캐시 업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K캐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1998년도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자화폐가 우리나라는 존재했었어요. 그게 이제 K캐시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이 업무를 실제 개성공단 우리은행에서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지금은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우리은행의 기업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은행은 제가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가 있고요. 보통 우리은행 같은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은요,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봤을 때 2조 1,56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조 5,742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굉장히 몇 천억이 뛰었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작년에 영업을 굉장히 잘했고요. 당기순이익도 그만큼 많이 뛰었습니다. 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조 5,300억 정도가 됐는데 16년도에는 1조 한 2,775억 원이 됐어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전 은행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은행도 굉장히 영업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은행은 사기업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점들이 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가 사실은 정부기구인 예금보험공사거든요. 네.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8.43%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 기관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구석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4대 은행 중에 직원들의 연봉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우리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8,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충분히 많지만 타행 대비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낮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급여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은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이기 때문에 이 급여 인상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은행이요 지난 16년간 계속적으로 민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는 뭐 1차적인 민영화가 됐고 이제 완전 민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지주사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주사 전환이 되면 사실 우리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의 포트폴리오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아까도 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연봉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번 연도나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슈는 지주사 전환이고 조만간 지주사 전환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은행에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 요약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설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99년부터 이제 설립이 됐는데 중요한 건 최근 자료겠죠.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 1분기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분기입니다. 1월, 2월, 3월. 무려 5,89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연간 당기 순이익 추이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쭉 봤더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보면 민영화 이후 지배 구조인데 실제 보면은 과점주주 체제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쪼개서 팔았거든요. 지분을 민영화하면서.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쪼개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핵심은 과점주주 체제에서 지배 구조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핵심은 지주사 전환이 또 핵심으로 결과론적으로 지주사 전환이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신금융 영토 확장, 우리은행의 글로벌 공격 경영. 네, 글로벌 공격 경영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은행이 좀 세계로 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우리은행의 그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우리은행은 2015년에 국내 은행 최초로 글로벌 네트워크 200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최근이면 3년이 지난 상태죠. 진출 약 3년 만에 전 세계 25개국에 413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 수치는 국내 은행 중 또 최초로 글로벌 2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 우리은행의 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은행을 발견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평론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 14년도에요. 인도네시아 소다라 은행을 인수를 시작으로 우리 파이낸스 캄보디아를 인수도 했고요. 15년도에는 그 미얀마 여신 전문 금융사를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16년도에는요.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를 인수를 했고 뭐 베트남의 현지 법인화에 성공했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진출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왜 동남아 쪽인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뛰어난 그 금융 선진 기법도 있어요. 뭐냐면 대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이 굉장히 잘 발전돼 있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래서 기술과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동남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뜨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은행권이 자신 있어 하는 이런 어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선진 금융기법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충분히 진출할 여력도 있고요.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 우리은행이 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그러면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동남아면은 동남아뿐밖에 안 될까? 뭐 말 그대로 뭐 금융의 본토, 막 뉴욕이라든지 런던 이런 데는 뭐 혹시 은행이 없나?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과 런던에도 우리은행이 이제는 BI죠. 그러니까 투자은행 점단 그 주재원을 칭원한다는 방침이 이미 세워져 있고요. 이미 진출해 있죠.
그래서 호주 시드니나 싱가포르, 뉴욕, 런던에 각각 우리은행의 IB 데스크, 그러니까 투자은행 데스크를 둬서 실제적으로 투자은행의 업무를 이제 총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은요, 이제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이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PF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큰 어떤 토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대출할 때 PF 대출이 이제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PF 대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마저 투자은행을 거점으로 삼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도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은행이 본토, 금융의 본토잖아요. 이제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런던에 진출해서 이렇게 IB 투자은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아요. 뭐 지금 성적이 나온 게 뉴욕에서 4,500만 달러짜리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PF도 했고요. 런던에서는 뭐 9,600만 달러짜리 넥센 타이어 체코 공장 PF에 참여한 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굉장히 글로벌, 말 그대로 카피에 나오듯이 글로벌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글로벌 좋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은행 지원자라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해외에서 일할 사람은 안 뽑을까요? 역시 취준생 마음, MC 마음. 그러니까 가장 취준생이 사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잖아요. 지난해 우리은행이 청년 글로벌 인턴십을 실시했고 약 100여 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냐?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 18개국의 법인과 지점에서 4개월 정도로 실제로 일을 했고, 9개 은행 실무 체험과 더불어서 기업체 방문, 현지 마케팅 활성화, 보고서 작성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넓게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주시죠. 고객 옆으로 대세는 직접 소통? 그러니까 뭔가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번 휴가철에 해수욕장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갔어요. 다들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네요. 어쨌건 해수욕장 가면은 일단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당장 직접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근데 현금이 필요할 때 뭐 주변에 은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ATM기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이 이번에 주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이른바 이동점포 해변은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름에서 딱 느껴지다시피 대천 해수욕장 그리고 망상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은행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은행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현금, 입출금과 이체 업무 등을 모두 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권 평론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은행이 고객 옆으로 가는 서비스 어떤 전략이 뭐가 있을까 할 때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TM기, 그러니까 편의점 ATM기를 활용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제 SNS 세대, 그러니까 뉴스 세대에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 이 두 가지를 좀 우리은행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꼭지를 말씀드리면은 편의점 ATM기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핀테크고요. 그렇게 되면 비대면 서비스가 핵심이고 비대면 서비스면 은행 점포가 낮아지죠, 없어지죠. 대신에 일단은 고객들은 좀 불편하니까 ATM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행권에서 ATM기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 은행들이 자사 ATM기를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자료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지만 그러지만 고객들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리적인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찾느냐? 대부분 이제 편의점 ATM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이 GS25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GS25 안에 있는 ATM기를 활용해서 우리은행이 어떤 현금 인출 서비스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하려고 하죠. 이미 뭐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수수료잖아요. 네. 편의점 ATM기 활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막 수수료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권의 ATM기랑 동일한 수수료를 이제는 협약을 맺어서 ATM기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전략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전략이죠. 바로 유스, 그러니까 젊은 층 고객과 조금 더 친밀하게 가기 위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어요. 뭐가 그러냐면 보통 많은 은행권들은 스타를 동원해서 네. 이제 고객들, 젊은 고객과로 좀 컨택을 하고 소통을 하려 하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졌냐면 영상형 컨텐츠. 근데 영상형 컨텐츠인데 자사 직원들이 만드는 영상 컨텐츠.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은근 남녀 썰이라고 이제 리얼 금융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인데 실제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진짜 행원들이 나와서 뭐 우리은행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금융 꿀팁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핵심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그 기업 트렌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SNS에 친밀한 어떤 이런 직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은행의 이번에 어떤 새로운 전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행원들은 끼도 많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또 갈수록 은행이 편리해지고 젊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딱 4시에 끝나기 전에 창구로 달려가야만 업무를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 압박 아닌 압박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은행은 특히 IT 신기술을 도입에도 가장 관심을 보여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IT 신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 우리은행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지만 음성인식 스피커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네. 이 음성인식 스피커인 기가진이를 통해서 우리홈 IoT 뱅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컨대 뭐냐면 기가진이를 통해서 계좌에 얼마나 남았는지 계좌 조회를 한다든지 거래 내역을 조회한다든지 금융 캘린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로봇도 등장합니다. 소프트뱅크에서 내놓은 로봇 페퍼를 일부 지점에 배치를 했는데 아직은 이 페퍼가 아주 기본적인 일들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페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각화로 변화하는 모습에 박수를 좀 쳐주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우리은행을 분석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여러분 우리은행 캐릭터가 뭔지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위비. 그렇습니다. 꿀벌 캐릭터는 위비라는 캐릭터인데 왜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그 하고 많은 캐릭터, 동물, 곤충 중에서 왜 꿀벌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벌집이나 잘 날라 모으잖아요. 벌집 이런 게 이제 만들기 어렵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을 보여준 게 그 아닌가. 비슷한 생각인데. 물단지도 네. 그렇고.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꿀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네. 굉장히 잘 모으고. 그래서 돈을 잘 모은다는 의미가 1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거울침을 쏘잖아요. 아. 잘 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꿀벌을 캐릭터로 삼았다고요. 굉장히 단순한 캐릭터인데 굉장히 그런 게 의미 전달이 더 직관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랭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은행들. 이야, 저기 나와 있네요. 위브 저 국민은행. 맞아요. 센터네요, 센터. 요즘에 센터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위비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은행이죠? 네. 네. 그리고 신한은행인가요? 저기. 맨 왼쪽은 초록색이니까 하나은행인가요? 맨 왼쪽 밑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좀 친숙해진 캐릭터들이 보입니다. 네. TV에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NH농협은행 광고에서 연예인이 아닌 그 모여라 노래를 열창하는 캐릭터들이 네. 나옵니다. 아기 공룡을 모티브로 한 올리가 그 주인공인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리라는 뜻이 네. 올이라는 게 영어인 올, 모두와 이로올리 한자어가 합쳐져서 모두에게 이롭고 이익을 올려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왼쪽 아래 친구죠? 네. 왼쪽 아래. 네, 맞습니다. 네. 올리. 맞아요. 네. 다른 친구들은요? 네,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송혜 선생님과 함께 나온 로봇 캐릭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지난 2015년도였죠. 미래 성장 동력인 이 핀테크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봇 캐릭터인 기운쌤 이 캐릭터를 도입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송혜 선생님과 같이 광고에 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북극곰인 솔 캐릭터를 선보이는데 오른쪽 위에 네. 보이시죠? 네, 6가지 동물 캐릭터로 구성된 솔 익스플로러스는 새로운 금융을 탐구하기 위해 지구를 찾은 탐사단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북극성에 사는 동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운데 네. 이렇게 은행별로 캐릭터를 하나씩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보통 캐릭터 마케팅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마케팅의 특징이 사실 그 광고 모델 썼을 때보다 비용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요. 무엇보다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 혹시나 사고를 치면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리스크 탈피에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캐릭터 어떤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쩍 이 신규 캐릭터들이 론칭되고 있는 데에는 결국에는 이 모바일로 이동 중인 그런 시스템,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바람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잇따라 이런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앱을 이제 구성하잖아요. 그에 따라 서비스를 홍보하고 좀 더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니 이런 캐릭터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만든 캐릭터 하나 10년이 부럽지 않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박 편집장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랭킹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짠테크족을 모셔라. 소액 적금이 대세. 짠테크족, 약간 돈을 아끼는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은 일단 맞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이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짠돌이와 재테크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최근 은행들마다 이 짠테크족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 소액 적금 상품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각 은행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네. 첫 번째는 위비 짠테크 적금인데 우리은행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에 저금통 신한은행이고 세 번째는 오늘은 얼마니 적금 KB 하나은행 26주 적금 카카오뱅크. 네. 근데 뭐 상품 이름들부터 짠내가 좀 풀풀 풍겨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한 달에 저금통 이거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최대 3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일단은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KB 하나은행의 제목 자체가 웃기잖아요. 오늘은 얼마니 적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일이 있냐. 영업일마다 한 번씩 목표를 위해 얼마나 저축하시겠어요? 라는 저축 격려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약간 격려보다 협박 같기도 한데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다 네. 보니까 적금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저금통에 동전 모으듯이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목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 모으는 데도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소액 적금 상품은 연령대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재정 MC가 정말 젊은 고객층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목돈 모으기는 부담스럽지만 결국에는 돈을 모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라 라는 이벤트성 적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네요. 저도 오늘부터 당장 이 소액 적금에 가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우리은행 1분기 실적 호조, 하반기 전략은? 일단 좋은 상태인가 봐요. 네. 호조가 있었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네, 아까 이제 권평론가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네. 우리은행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메이저 은행의 그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네. 우리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18년 1분기에 무려 당기순이익 5,89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2년 기존에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런 수준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제 2분기에 돌입을 했잖아요. 과연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반기 전략이 두 개가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우리은행의 이제 하반기 전략이 첫 번째가 기업 금융을 조금 강화시킨다라는 이제 전략을 우리은행이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의 거시적인 환경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업 대출로 해서 좀 이자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업 영업 지원팀을 새로 이제 우리은행은 신설을 해서 실제로 기업 금융을 강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이자 이익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거는 뭐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이미 가지고 나왔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뭐니 아실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이제 수익을 먹는 건데 가지는 건데 비이자 수익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 보험, 신탁 이런 걸 판매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제 이익을 비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은행이 굉장히 이 비이자 수익의 굉장히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이자 이익이 70% 넘게 급증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1분기에 같은 기간 동안에 55% 증가한 아까 말씀드린 3,161억 원의 비이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은행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손태승 회장의 전략적인 어떤 경영에 이제 맥을 잘 짚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맥, 이 비이자 이익을 늘리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이제는 첫 번째로는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은요. 이런 금리 변화에서 좀 탈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에 굉장히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네.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적 대출이 아니고 출혈 경쟁이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중소기업보다는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데 집중하겠다. 그런 뜻을 내비쳤는데 인공지능, 또 사무인터넷 등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 100여 곳을 발굴해서 혁신 성장 기업에 최대 10억 원씩 직접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 행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가 자전거 타기와 드럼입니다. 전공은 경제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자격증은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그리고 커마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 폴라리스,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 활동, 그리고 FSS,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활동, 그리고 대학교 취업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근무 경험으로는 IBK 기업은행 인턴을, 그리고 영화관 미소지기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입시학원 조교 아르바이트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지원자는 금융권 관련한 대내 활동이 다양하네요. IBK 네. 기업은행에서 이제 인턴을 하셨던 경험도 네. 있고 말이죠.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 보시기에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한국거래소 이제는 금융교육봉사단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요거 금융봉사단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전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드럼을 좀 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원래 조금 다방면으로 뛰어나시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드럼을 다루시는 게 굉장히 좀 특색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은행원, 신입행원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성실함이고 하나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대면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비금융권 활동이 저는 인상적이에요. 영화관에서 미소지기 아르바이트, 네. 그러니까 관객 손님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입시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았을 때 이거를 소화해냈다라는 거는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그거를 응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금융권에서 성실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